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던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몇몇 분께서 이 염려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개인적인 일이라서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처드 뮬러의 나우 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직전에 올린 영상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뮬러는 아주 저명한 실험 물리학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나눌 때 통상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축선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 현재라고 불리는 순간, 즉 지금을 딱 구분 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그 이야기의 음파가 전달되는 데는 아주 약간이지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찰나적인 과거에 내가 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할 때의 지금이란 무엇이며 시간은 우리에게 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 지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과 엔트로피, 양자물리학, 빅뱅, 암흑 에너지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상대성 이론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우주를 구성하는 시공간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이 현상은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GPS 도구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GPS 위성들은 초속 3.86km의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는 하루에 7200 나노초의 시간 지연을 일으킵니다. 이 7200 나노초를 무시하면 지구 표면에서는 약 2.25km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GPS 위성은 정확도를 담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보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주 안에서의 특정 좌표계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이름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내가 나의 고유 좌표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빠른 속도로 우주로 나갔다가 되돌아옵니다. 나의 입장에서나 내 친구의 입장에서나 서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친구가 빨리 가속해서 움직일수록 친구는 나에게서 멀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나도 친구에게서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는 시간 지연을 일으킵니다. 내 친구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 나는 늙어 있고 내 친구는 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꽃같이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지만 가속도 운동을 한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에게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지연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친구가 가진 하루라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속한 고유 좌표계의 시간은 하루 그대로입니다. 친구가 속도 여행을 한다고 해서 친구의 수명이 100년에서 200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친구의 고유 좌표계에서의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하루는 하루일 뿐입니다. 단지 상대 좌표계에서의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광속의 97% 수준으로 이동하는 좌표계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좌표계보다 시간이 약 4배 정도로 느리게 흐릅니다. 지구의 1년이
그 좌표계에서는 3개월이 되는 셈입니다. 이 시간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광속으로 이동하는 좌표계가 있다면, 빛의 속도와 동일하게 이동하는 좌표계가 있다면 지구에서 볼 때 그 시간은 무한대가 됩니다. 시간이 무한대라는 것은 지구라는 좌표계에서 볼 때 광속으로 움직이는 좌표계의 시간이 정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근원이 된 이야기 속에 시간 여행에 관한 상대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우연히 동굴을 발견합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 길이 점점 넓어지고 훤해지면서 눈앞에 두 백발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동굴이라는 설정은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웜홀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나무꾼은 무심코 서서 바둑 두는 것을 구경을 합니다. 문득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세워둔 도끼를 집으려고 했는데 도끼자루가 썩어서 집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마을로 내려와 보니 마을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나서 나는 누구누구인데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노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은 저희 정조부 어른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굴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다른 좌표계로 옮겨간 나무꾼과 고유 좌표계에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의 상대적 시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꾼이 수백 년을 산 것이 아닙니다. 나무꾼의 좌표계에서는 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을의 좌표계에서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나무꾼의 고유 좌표계에서 나무꾼이 더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허점은 도끼자루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고유 좌표계 내에서 도끼자루와 나무꾼이 가지는 시간의 흐름은 동일하기 때문에 도끼자루는 썩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얼개를 잘 살펴보면 고대의 우리 조상들도 상대성 이론과 시간 지연 현상을 알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랙홀의 표면에 접근하면 시간 지연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블랙홀의 좌표계에 있는 사람에게 1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상대 좌표계인 지구에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좌표계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블랙홀의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랙홀 좌표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명을 그대로 살지만 상대적으로 지구 좌표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 거의 찰나에 가까운 것입니다. 블랙홀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블랙홀의 존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량을 가진 별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속도가 필요합니다. 비행기 역시 추락하지 않고 계속 날아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행기의 속도가 날아가기에 필요한 최소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 추락하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실속하였다고 합니다. 즉 속도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중심에서 가까운 별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속도를 잃은 별들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어둠밖에 없는 텅 비어 보이는 궤도를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별이 있다면 그것은 그 중심에 매우 큰 질량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거대한 질량이 그 중심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그 정도의 질량이 모여 있으면서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는 것은 오직 블랙홀밖에 없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태양을 지름 한 2km 정도의 공간에 압축시켜 넣은 후에 그 질량을 가진 물체로부터의 탈출 속도를 계산하면 1.7 광속 정도가 나옵니다. 이 계산이 의미하는 것은 태양 정도의 중력을 가진 블랙홀을 벗어나려면 빛의 속도의 1.7배의 속도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한 속도를 가지지 못한 빛은 일단 블랙홀에 빠지면 그 블랙홀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검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구의 좌표계에서의 계산에 따르면 블랙홀의 표면에서의 시간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주가 생성된 후 무한대의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한대의 시간을 가진 블랙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블랙홀이 이 우주가 생성될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떤 블랙홀도 블랙홀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지, 즉 99.99%의 블랙홀이지 진정한 100%의 블랙홀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물리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간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빅뱅 이론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빅뱅 이전이라는 시간적 좌표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빅뱅 이전을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학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현대 물리학은 빅뱅이 일어난 이후 약 140억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를 관측하면 140억 년 전에 방출된 마이크로파의 방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측하는 뒤를 돌아보면 마찬가지로 140억 년이 떨어져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합하면 280억 년 분량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빅뱅으로 인한 우주의 팽창이 빛의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빅뱅의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현대 우주론의 관점에서 보면 은하들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고유 운동, 즉 예를 들자면 우리 태양계가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향해서 국소적인 가속도를 가지는 것처럼 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움직임을 제외한다면 각 은하들은 고정된 좌표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블 팽창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팽창은 은하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우주의 팽창은 모든 은하계에서 상대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더 멀리 있는 은하는 상대적으로 더 빨리 멀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풍선 표면 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여러 개 표시하여 둔 뒤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 풍선이 부풀어 오를수록 동그라미 사이들의 공간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동그라미 표시가 스스로 움직여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선이 부풀기 때문에 동그라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허블 팽창은 이처럼 공간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로벨리가 시간은 엔트로피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우주의 엔트로피 총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생긴 상평통보 오전짜리 2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처럼 동전에 발행 연도를 새겨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동전이 더 먼저 만들어진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각 동전의 엔트로피를 측정하면 됩니다. 엔트로피가 낮은 쪽이 최근에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그러므로 엔트로피는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뮬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엔트로피의 증가는 시간과 같이 움직이지만 이 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 만취되어서 들어온 사람은 이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나면 숙취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렇다면 이 옷을 입고 잔 것과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옷을 입고 잤기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는가?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잔 것과 숙취는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상관관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은 술을 마신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숙취가 발생한 것은 음주와 인과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뮬러는 전 우주적으로는 엔트로피의 증가와 시간을 연관시킬 수 있으나 이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엔트로피의 증가나 감소에서 시간 지연이나 가속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엔트로피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해서 그 국소적인 지역의 엔트로피가 급격히 증가했다면 상대적으로 그 지역의 시간이 빨리 흘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주장입니다. 빅뱅 이론도 그렇고 양자역학 이론, 엔트로피 이론 등등의 이론들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단지 이론이고 이 이론들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 과학계를 지배하는 주된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은 현재의 주 이론인 코펜하겐 해석의 42%, 정보 기반 해석의 24%, 다세계 해석, 즉 다중우주 이론의 18%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측정하고 있다는 견해도 9%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론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고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쌓이면 이론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지금이란 과연 무엇인가? 뮬러의 이론에 따르면 빅뱅에 따른 시공간의 확장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우주는 계속해서 그 공간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빅뱅의 순간에 공간과 시간이 탄생했습니다. 공간이 추가로 생겨남에 따라서 시간 역시 추가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증가하는 만큼 만들어지는 시간, 그 증가하는 공간의 끝단이 지금이라고 부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 따르자면 미래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이라는 시간이 계속 쌓여 나갈 뿐입니다. 쌓여진 뒤에 남겨진 시간이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과거인지 알고 싶다면 우주의 크기가 얼마만한 크기였나를 알아보면 우주의 크기가 작았던 쪽이 더 먼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이 무한히 확장해 나가고 시간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을까요? 혹시 우주의 시간이 끝나는 확장이 멈추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진 않을까요? 현대 물리학은 우주가 확장을 멈추거나 아니면 멈춰서 다시 수축하는 그런 쪽보다는 계속해서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이론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시간은 이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앞에 미래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타임머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다음 주에 추첨할 로또 복권 당첨 번호를 몰래 보고 와야지 하는 생각은 접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